죄송하지만 오늘 웨딩 촬영은 못하겠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여자친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사진작가도 양가 부모님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웨딩 촬영장에서 파혼을 선택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4살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소개로 만나 2년 정도 만났고 연애 내내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소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웨딩 박람회였습니다. 예산을 미리 정하고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는 최고급 드레스와 스냅 영상, 꽃장식까지 모두 추가하더군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평생 한 번인데 아끼면 후회해. 그 정도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보러 간 날에는 냉장고부터 TV까지 가장 비싼 제품만 고르더니 직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직원은 저를 바라봤고 저는 억지 웃음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하자. 그러자 여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언니 결혼식 갔는데 다들 브랜드 가전으로 맞췄더라. 우리만 초라하면 창피하잖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카드사에서 결제 문자가 왔는데 제가 모르는 계약금이 결제돼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여자친구가 제 카드를 등록해 예식장 옵션 비용을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결제했어? 그러자 너무도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갚을 돈인데 뭐.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생일이라 명품 지갑을 선물해줬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잠시. 프로포즈는 샤넬 가방 정도는 받아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순간 부담스럽긴 했지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꼭 해주겠다고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제 처지를 이해하기는커녕 동생의 남편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부는 결혼할 때 샤넬 가방은 기본이고 명품 세트까지 해줬어. 그 정도도 못 해주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결혼을 응원하시며 신혼집 마련에 보태라고 3억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작 3억 가지고 생색내는 건 아니지? 신도시의 새 아파트는 가야 친구들 보기 안 창피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제가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저를 보지 못한 채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결혼만 하면 일도 그만둘 거야. 백화점 다니며 명품백 사고 호화롭게 지내야지. 시부모님도 손주 생기면 좋은 대로 이사 가라고 더 보태주실 거야. 오빠는 내 말이면 껌뻑 죽는 스타일이야. 친구들이 웃자 여자친구도 따라 웃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 번쯤은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웨딩 촬영 당일 여자친구는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오늘 예쁘게 찍자. 사진작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님 손 꼭 잡아주세요. 저는 손을 내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촬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계약 취소서와 그동안 추가로 결제했던 내역, 그리고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한 출력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난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은 줄 알았어. 그런데 넌 함께 살아갈 사람보다 널 위한 호구를 찾고 있었더라. 여자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봐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서 그만두는 거야.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 반지는 평생 서로 아껴줄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한 거야.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넌 아닌 것 같아. 저는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님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웨딩 촬영 계약금은 포기했지만 평생 후회할 결혼은 피했습니다. 그날 스튜디오를 걸어 나오던 발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다는 걸 지금은 확신합니다.